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는 강북청술에서 지금 고1, 2 국어를 하고 있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지금 설명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학부모님 많으시죠, 지금?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에 관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릴 거고요. 덧붙여서 2월 달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까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유진이라고 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은 저는 이제 모토가 요거예요. 탄탄히 자기를 좀 다져가는 시기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요. 자, 고1은 어머니도 되게 헷갈리시는 게 많을 거예요. 내신을 해야 되는지 수능을 해야 되는지 뭐 둘 다 해야 되는지. 근데 고1은 쉽게 말씀드려서 내신이랑 수능 기본이랑 둘 다 잡아야 되는 시기가 고1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늘 말을 하는 게 고3 때 공부할 생각하지 마라. 제일 빡세게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사실은 중3 겨울방학 때부터 고1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왜냐면 공부 습관이 모두 이제 형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잡아야지 고2 때 나가는 거고 고3 때는 사실은 고2 때 한 것들을 이제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서 1등급 찍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고1 때 제발 공부 좀 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고1 친구들을 제가 가장 많이 잡아요. 그래서 숙제도 가장 많은 시기가 고1이고요. 왜냐면 고1 때 너무 설렁설렁하게 해버리면 고2 때도 안 하고 고3 때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신이랑 수능이랑 둘 다 탄탄하게 잡아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국어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교육과정이 이제 2000년에 좀 바뀌었는데 2015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고등학교에서 국어가 원래 1학기, 2학기 국어 1, 2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어라고 딱 한 과목이에요. 딱 한 권으로 1년을 애들이 버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머니도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단어 수도 줄고 장수도 줄어서 애들 내신 더 쉬워졌겠네요? 전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작품 수가 줄고 교과서가 간단해지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추가 프린트를 진짜 많이 주세요. 요 근처 학교 모두 다요. 추가 프린트 되게 많이 주시고 근데 꼭 그 추가 프린트가 절대 빨리 안 나와요. 절대 빨리 안 나오고 꼭 시험 1, 2주 전에 한번 몰아주시기도 하고 왜냐면 문제를 내시다 보니까 이거 문제를 더 내야겠다 싶으시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급하게 좀 내신 쳐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생겨요.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행평가가 빨리 안 끝나요. 저희가 저는 시험 일주일 전에 애들 수행평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수행평가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나온 프린터도 해야 되지 거의 정신을 잃고 있어요 지금 친구들이. 그래서 결국엔 부담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지 그나마 어차피 힘든 건 똑같아요. 힘든 건 똑같지만 우리 아이가 그나마 어떻게 좀 살아남지 어떻게 좀 덜 힘들게 가지.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문법,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에 비문학, 그 다음에 내신 요 네 파트로 이제 나눠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먼저 첫 번째 문법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 제일 힘든 게 뭐야? 고1 때 대부분 대답을 하는 게 문법이에요. 왜냐면은 제대로 배워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지금 분당이랑 이제 강남권에서 지금 내신을 좀 했었는데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중3 때 저희가 분명히 중3 교과서에 문법이 있거든요. 문법이 있는데 요 주변 학교들 의정부, 남양동 다 포함해서 문법들을 자꾸 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본 사항들을 지금 모르고 고등부로 올라오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문법을.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학원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내신 준비를 했을 때 그 지식의 남음과 안 했을 때 지식 남음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애들이 요 근처가 문법 자체를 크게 비중을 두고 수업을 하실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은 총 4번의 시험이 있잖아요. 저희가 1학년 1학기 때 중간 기말, 2학기 때 중간 기말 이렇게 있는데 이때 4번에 문법이 다 들어가요. 문법이 다 들어가고 심지어 조금 어려워요. 애들 내신 나면서 문법하면서 선생님 저는 정식 파이터 할 거예요. 이 말을 대부분 해요. 근데 문법을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개념들이 되게 비슷한 것들이 많거든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보세요? 어근, 뭐 어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말이 되게 비슷하다. 근데 확실히 다른 거거든요. 애들이 여기도 헷갈려요. 말도 되게 비슷하고 여기 실제 중등 내신 문제랑 제가 고등 내신 문제를 가져왔는데 둘 다 시제를 묻는 거예요.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그 중등부 문제는요. 시제의 종류와 어미가 알맞지 않은 것은 나 지금부터 뭐 물어볼 거야? 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제시를 해주고요. 그 부분도 여기 시제, 현재고 어미가 뭐 쓰였고 정확히 해서 고르게만 하면 돼요. 친구들이 외웠으면은. 근데 고등부 문제를 볼까요?
기억 미인에 대해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일단 시제인지도 안 밝혀줘요. 안 밝혀주고 여기서 기억 미인을 보고 우리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파악을 하고 이 시제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썼는지도 알아서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서 되게 직관적으로 물었는데 고등부 같은 경우는 그냥 돌려서 일부러 그래서 친구들이 문제에서 착각을 해서 틀리기도 많이 해요 지금. 그래서 그럼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제가 친구들 하는 말이 솔직히 말해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얼추 외고 가면은 학교에서 순발력을 발휘해서 풀 수가 있어요 문제들을. 근데 문법은 제가 무조건 300문제 500문제 풀고 들어가게 해요. 왜냐면 그만큼 변수도 많고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형 문제랑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도 따로 있어요. 수능형은 이게 사실은 수능형 문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부분들까지 다 준비를 하고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문법을 할 때 친구들한테 이제 문제를 던진다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던져요. 그러면은 한 100문제까지는 되게 오래 걸려요 친구들이. 선생님 저 인생 끝날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저 못해먹겠다고 저도 정시파이 타면 안 되냐고. 근데 100문제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얘를 파악하기 시작을 해요. 파악해서 선생님 이거 틀렸죠? 여기가 틀렸죠? 이거 기억은 맞는데요 니은 여기가 맞아요. 이제 그걸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야지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보면은 이 문법이 공부할 때는 제일 짜증나고 제일 외울 거 말고 힘든데 오히려 시험에서 효자가 문법이에요. 왜냐면 국어에서 유일하게 인풋이랑 아웃풋이 같은 게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알맞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OS가 있는 부분이 유일하게 국어에서 문법인 거예요. 문학이랑 비문학은 가장 알맞지 않은 거. 가장 알맞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오히려 공부만 제대로 하고 가면은 그래서 내신에서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저희 아이들 대부분 문법은 다 맞아. 오히려 미스나는 게 뒤에 문학이야. 오히려 뒤에 미스나는 게 문학이야. 문학을 진짜 어려워해요. 문학을 진짜 어려워해요. 특히 이제 맨 처음 친구들이 지금 고1 친구들 물어보면은 소설은 또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소설은 앞뒤 맥락이 내가 읽을 게 많거든요. 그래서 파악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현대시라든지 고전 시간은 파악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요. 그다음 현대시는 말도 어려워요. 사실 이게 김소월 들어보셨죠? 김소월 시인 일제강점기 시인이에요. 김소월 시인이 쓴 이거 초혼이라는 시거든요. 혹시 초혼 뜻 아세요? 초혼?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걸 옛날에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초혼이 옛날 장례식에서요 죽은 망자의 이름을 부르는 전송하는 의식을 초혼이라고 한대요. 그럼 굉장히 슬플 수밖에 없는 제목이잖아요. 제목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고 제가 이걸 친구들한테 이거 처음 읽어보라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동공막 지진이니까 선생님 헤어진 것 같긴 한데요 슬퍼요. 이까지만 딱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파악만 해도 성공이긴 하죠. 성공이긴 한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현대시를 제가 분석형 예시라고 넣어놨어요. 하자, 시작사망, 정서, 표현법, 첨상, 주제. 요거 파악하는 게 내신 1번 문제이자 저희 수능 1번 문제예요. 이거를 아이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절대 내신이라는 수능은 절대 시를 외워서는 풀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 일단 내신도 너무 수능형이 많이 나와요. 지금 외운다고 푸는 거 아니고요. 일단 외웠어요. 외웠는데 활용시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신에서도. 그럼 아이들이 처음 보는 시를 보고요.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파악을 해서 내가 외운 시랑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연계교재 있는 거 아시죠? 연계교재에서요. 근데 연계율이 거의 40%예요. 시 하나 나오면 다 있는 거예요. 시 하나 나오면 무조건 시가 연계교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 나왔으면 무조건 밑에 2개, 3개는 다른 시, 처음 보는 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얘를 바탕으로 나머지 시를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석 작업을 언제 해야 되느냐? 무조건 고1 때 해놔야 돼요, 지금 저희가. 고2만 돼도 아이들이 약간 머리에 붙는다고 해야 돼요. 자기 관습이랑 습관이 좀 생겨가지고 고1 때 이걸 분석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뭐 하자는 여기 나오고 시작 상황은 뭔가 이름을 막 부르고 있고 정서는 슬프고 뭐 표현법 뭐고 다 친구들 저는 절대 제가 먼저 하지 않거든요. 숙제를 먼저 내줘요. 숙제를 먼저 내줘서 자기가 먼저 파악해보고 저랑 수업하면서 분석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해서 한 50편, 100편 가까이 하고 나면은 조금 감이 생겨요. 조금 감이 생겨요. 그때부터 선생님 문학은 싹 껌이죠. 왜냐면은 이거를 좀 할 수 있으면 모의고사가 엄청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내신도 조금씩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시가 나와도 겁내지 않고 일단 덤비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건데, 현대식뿐만 아니고요. 현대식, 그다음에 고전 시각, 고전 소설, 그다음에 현대 소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분석 항목을 제가 제시를 해가지고 아이들 분석하는 걸 시키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내신에서 무조건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고 순도 새로운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 분석을 항목을 하면서 근데 또 이것만 하면 되느냐? 아니요. 갈래별로 중요 필수 작품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요 갈래별로 중요한 필수 작품들은 내신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 내신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고1들한테 절대로 내신과 수능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두 개 다 하는 거다. 왜냐면은 내신에 수능 필수 작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신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실제로 모의고 성적이 애들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갈래별로 중요 필수 작품을 내신에서 배우면서 이제 연계 작품도 같이 하겠죠? 연계 작품 하면서 요 분석까지 같이 해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나아가야지 고2, 3학년 때 문학에서 살아남아요, 친구들이. 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국어의 가장 하이라이트죠, 요새 비문학이요. 비문학 진짜 어려워요. 비문학 진짜 어려워요. 근데 친구들 제가 하는 말이 애들이 맨날 그래, 선생님 저 못 읽겠다고. 아, 너무 길기도 길고, 아, 무슨 개소리 하는데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아이들 말로 막.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저희 시험에 나오는 비문학은요, 읽기 위한 글이 아니고요, 시험을 보기 위한 글이에요. 그래서 문단별로 얘네가 제시하는 중요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진짜 파악 못하거든요. 왜냐면 글이 아이들이 못하는 게 아니고 글 자체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 아이들 헷갈리게 하려고. 그럼 이제 거기서 핵심을 그래도 거기 속지 않고 꼬아내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 2, 3학년 간 선생님들이 어떤 걸 가르쳐 주시냐면은 비문학에 좀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 약간 지름길 같은 걸 찾아주세요, 선생님들께서.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꼼수를 먼저 배워버리면은 아이들이 뒤에 글을 제대로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읽지 않고 왜냐면 문제에서 맞추려고 해보는 거예요. 올해 수능 되게 어려웠잖아요. 올해 수능 되게 어려운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등급컷이 낮을 건가? 한 2, 3점 정도 더 높아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이세요.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못 봤냐? 독해력을 기르지 않고 고2, 3학년 때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잘 무너졌어요. 저도 지금 고3을 이제 하고 있는데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비문학 연습하면서 쭉쭉 쌓아왔던 친구들은 무난하게 1등급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고2, 3학년, 고2 때까지 공부 안 하다가 고3 때 비문학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인강 보고, 쌤한테 막 조언 듣고 해가지고 빠르게 문제 푸는 방법만 배운 친구들이 이번에 다 무너졌어요. 왜냐면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거든요, 이번에는. 늘 평가원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경향이 바뀌기 때문에 독해력을 일단 길러야 돼요. 그래서 저 친구들한테 가장 시키는 게 이게 한 문단이에요. 문단 보시면 내용이 그죠? 이거 기술 파트거든요. 이거 기술 파트인데 핵심어 찾고 중심 내용 찾고 내용 정리를 해보라 그래요. 내용 정리를 이걸 근데 처음 시키잖아요. 그럼 애들 이거 그대로 적어봐요. 그대로 적어봐요. 그럼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말고 간단하게 핵심만 적어보고 항목하는부터 1번에 뭐 2번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딱 한 10지문 하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도사가 돼요. 근데 그렇게 정리하고 풀면은 문제가 5문제 중에 3, 4문제를 맞거든요, 친구들이. 근데 처음에 그냥 이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문 딱 던져버리면 2문제 맞고 이래요, 친구들이. 이 지문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 정리의 힘이라는 게 내용 핵심을 아이들이 읽으면서 파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 때도요, 설마 적더라고 OX, E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친구들. 근데 이 작업을 했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네? 핵심이 이걸 잡았어야 되는구나 를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물론 시험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시험 시간이 이제 넘어가니까. 근데 이거를 고1 때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머리가 배우는 거야.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야 되네? 하면서 문제 속도가 빨라지고 이제서 정리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문학은 조금 1학년 때는 그래서 저는 전공법을 쓰라고 친구들한테 말을 하는 편이에요. 숙제도 그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신이요. 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좀 잘렸는데 지금 내신은 보통 고등부는 4, 6주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신 기간 외에 수능 수업 때도 사실은 내신에 필요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신은 거의 1년 내내 준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작품들, 개념, 연계 작품, 심화 확장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학교에서 이미 연계와 심화 작품들을 따로 프린트로 핸드아웃을 내줘버려요. 그럼 친구들이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수능도 훨씬 많이 늘기도 늘어요.
그래서 내신을 그래서 고 1학년 때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챙기라고 얘기를 해요, 친구들한테. 네, 그래서 내신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이야. 근데 요새 서술형은 사실은 객관식 준비를 제대로 하면 서술형은 그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객관식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열심히 풀고 제대로 준비한 친구들은 서술형에서 감점이 크게는 없어요. 크게는 없어요. 그래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준비를 같이 해야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고1 같은 경우에는 좀 천천히 좀 가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윈터하는 친구들 중에도 선생님 저 지금 3등급 나온다고 어떡하냐고 이거. 그럼 저 얘기하죠.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지금 너 처음 시작을 한 거고 천천히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조급해 하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또 학부모님들에게 꼭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정말 아가들이에요. 제가 지금 늘 아가들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아가들이라는 게 이제 저희는 이제 실패도 몇 번 해보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실패를 많이 겪어보지 않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하고 싶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진짜 많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괜찮다.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런 거 너가 늘어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라고 늘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에게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 성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마음을 좀 내려놔도 된다고. 그랬을 때 친구들이 조금 더 잘 보기도 해요, 시험들을. 네. 그러고 이제 성취감도 느껴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도 늘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게 좀 응원을 좀 많이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